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지치지 않는 체력 부럽습니다. 네, 닥터 개고생 개원 아카데미 전문가와 만나는 시간인데요. 네 번째로 의료 장비 전문가인 김성근 대표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GI 메디테크의 대표 김성근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의료 장비 및 소모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개고생 영상을 보신 분들은 감을 잡으셨겠지만 저희가 촬영을 계속 합니다. 한 7시간, 8시간 연달아 할 때도 있고요. 쉬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1, 2부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3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체력에 놀라울 뿐입니다. 아, 원장님이 더 대단하시죠. 병원 개원도 체력이 중요하죠. 네. 네. 자, 1, 2부에서는 의료 장비를 구매를 했어요. 이제 구매할 때까지의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 주의해야 될 점들을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이제 3부에서는 세팅하고 AS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시간 되면 의료 소모품 얘기도 좀 할까 하는데, 자, 의료 장비의 데모, 시험 가동이 중요하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주요 사용하시는 이제 메인 장비들은 데모를 필히 하셔야 되죠. 그 제품군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기초 장비들은 데모가 필요 없겠지만 뭐 대동소이한 제품들이고 제품 가격이 워낙 뭐 저렴하기 때문에 데모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뭐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크게는 억 단위가 넘는 제품들을 그냥 외형만 보시고 또는 뭐 기존 병원에서 사용했던 제품이랑 동일하다고 해서 데모도 없이 사용하신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데모를 할 수 있는 사실 여건이 안 되잖아요. 네. 환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 와서 시험 사용을 해볼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 장비를 구매할 때 이 데모는 직접 그 초음파 회사에 가서 그 초음파 직원 눕혀서 네. 복부 초음파를 시연을 했어요. 직접 해보면 자기가 이전에 썼던 장비랑 비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2억짜리나 5천만 원짜리나 별 차이가 없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게 중요한 게 그런 고가 장비를 파는 데는 적어도라기보다는 쇼룸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꼭 사람이 아니라 모형 가지고 모형을 하잖아요. 가지고 할수 있는, 데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쇼룸에 가셔서 제품 보고 시연해 보시고 하는 수고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중고 제품인 경우에는 데모 사용을 해봐야 돼요. 네. 그리고 정 안 되면 이제 그 중고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병원, 넘기려고 하는 병원에 가서 직접 한번 해본다든가. 만약에 벌써 중고업체가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중고업체가 갖고 있는 장비를 우리 병원에 넣어라 그래서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그쵸. 데모 개원을 한 이후라도 해서 시험 데모를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데모가 안 된다라고 하는 데는 차라리 계약을 안 하는 계약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죠. 중고 제품 저한테 믿고 맡기시고 그냥 사세요 이러면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한번 만져는 보고 상황은 체크는 해보고, 중고차로 산다 그러면 시승은 한번 해보고 사야지. 그냥 업체만 믿고 사는 거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엑스레이 제 경험을 좀 얘기하면 엑스레이 장비를 중고로 샀단 말이죠. 김성근 대표님은 근데 중고 제품을 취급을 안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엑스레이를 중고로 샀어요. 근데 뭐 시연을 할 수가 있나요? 시험 가동을 할 수가 있나요? 일단 샀죠. 그래서 설치까지 다 했어요. 야, 근데 아닌 거야. 너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 고민하다가 다행히 그 업체 그 대표님이 다른 중고 제품으로 바꿔줬어.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중고 제품을 쓰다가 이제 신품으로 김성근 대표님 이제 소개를 해서 신품으로 교체를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 좀 복골복 위험 부담은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경쟁이 치열한 고가 장비인 경우에는 데모나 쇼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좀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 저는 봉지기 때 대표 원장님한테 허락 받고 중국제 내시경 장비를 데모로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행히 원장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데모 넣어서 제가 봉지기 때 이제 데모도 한번 써보고 물론 그 대표 원장님도 그 제품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더 그게 가능했지만 그런 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이제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A 제품을 주로 썼는데 B 제품을 가격 때문에 살까 말까 고민이 되면 그 B 업체에게 B 업체 제품을 쓰고 있는 병원을 좀 소개해 달라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그 B 업체를 쓰고 있는 그거를 한번 스코프를 한번 들어는 본다든가 좀 사용을 해보는 예, 것도 개원하기 전이면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네. 왜냐하면 단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막 7천만 원짜리 8천, 1억 정도를 하는 급의 핵심 장비는 그냥 사면 안 돼요. 네. 그냥 사서 후회하시는 분도 좀 봤어요. 그래서 자기는 A 업체 제품을 주로 썼는데 개원을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도저히 단가가 안 맞아서 B 업체를 선택을 했는데 B 제품을 샀더니 와 도저히 난 손에 안 맞다. 그러니까 시운전도 안 해보고 그 영업사원 얘기만 듣고서는 판단을 하시면은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은 가뜩이나 예민하신 분들인데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운전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모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이제 처음 드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장비가 들어오면 직원 교육도 또 중요하잖아요. 네. 직원이 장비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막 살 떨립니다. 뭐 내시경 스코프 하나가 한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하는데 이거 떨어뜨려서 렌즈 깨먹으면 수리비가 한 500만 원 나오고 뭐 초음파 프로브 이거 하나에 와 1,500만 원 하는데 떨어뜨려서 깨먹으면 또 근데 이제 직원 그 심지어 내시경 세척을 직접 하는 원장님도 계세요. 네. 혹시나 파손 될까봐. 왜냐하면 이제 고가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숙련된 직원이 아니면 또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제가 할 수는 없었고 그만큼 직원 교육이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업체가 좀 해줘야 되잖아요. 네. 판매 업체가 해야죠. 안 하는 데도 많다고. 있을까요? 저는 해주시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 제품들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판매만 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본사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본사나 수입사에 지원을 요청해서 그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교육을 하고요. 그래서 이 장비가 설치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장비를 사용하시는 뭐 선생님이든 기사님이든 뭐 간호사 선생님이든 간에 충분히 이제 원장님들께서는 이분들이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업체의 교육 담당자가 다 있습니다. 특히 고가 장비 업체들은 영업사원이 숙련된 영업사원이 교육을 하던 아니면 교육 담당 직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랑 연락을 하셔서 이거를 사용하시는 그 병원 내 모든 직원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정확한 교육을 받으시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상황으로 이제 전부 다 해서 모든 분들이 이제 교육이 필요한 분들 모두가 적절한 시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본사에서는 어떤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을 계속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받을 수 없다라면은 교육을 기존에 받으셨던 이 직원분이 잘 받아놓으셔서 전달 교육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면 그 정도로 숙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장비를 바로 사용하시는데 설치 후에 바로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고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 당연히 이제 장비가 설치되면은 체크 사항에서는 작동 여부가 확인되는지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전원이 들어온 다음에 이게 제대로 로그인이 잘 돼서 에러 없이 잘 작동되는지
이런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고 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이제 장비가 설치 후에 장비가 이제 흔들림이나 유격은 없는지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이제 뭐 당겨도 보시고 뭐 실제로 이제 움직여도 보시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판매사에다가 장비에 고장이 났을 때 이제 어떻게 처치하면 되는지 일반적인 뭐 에러 처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다 확인하셔서 알아두시고, 네, 또 자주 발생하는 알람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서 그거에 대한 처치법도 뭐 확인하셔서 적어 놓으신다, 기계에다 붙여 놓으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처치가 안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교육 직원이나 영업사원이 오면은 물어보셔서 설치 후에는 미리 그런 것들 다 세팅을 해 놓으시면은 사용을 하시다가도 문제가 발생 시에 뭐 조금 당황스럽지 않게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케이. 저 직원 의료 장비를 선정을 하실 때 이제 이런 교육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교육을 좀 잘 제대로 해주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장비 구매 계약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실제로 이제 인테리어가 끝나고 장비가 들어오면 직원을 뽑으실 거잖아요. 직원을 이제 일찍 뽑는 분도 계시고 늦게 뽑는 분도 계신데, 저는 좀 한 1, 2주 정도는 여유 있게 뽑으셔서 충분히 장비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개원을 하다 보면 장비를 못 다뤄서 개원을 했는데 장비를 다루지 못해서 직원들이 헤매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저는 전에 이런 장비 안 썼어요. 오히려 저희한테 화를 내시는 선생님도 봤습니다. 아니 뭐 진료 프로그램도 익숙하지 못해서 버벅거리는 경우도 있지만, 장비를 다루지 못하면 직원들이 병원 진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초음파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시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이렇게, 물론 이제 원장님들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지만, 원장님들이 일일이 안 해도 직원들이 알아서 잘 알게끔 직원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사실은 직원들이 원장님들만큼 습득력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다. 빠르지 않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야지 그제야 조금 이해할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복 교육을 할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장비가 들어온 다음에 직원들이 교육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해야지 개원하고 나서 바로 진료가 가능한, 그러니까 직원들을 즉시 전략감으로 교육을 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 장비가 너무 늦게 들어오면 안 돼요. 장비는 일찍 들어와야 됩니다. 장비가 인테리어 끝나고 장비가 일찍 들어와서, 장비를 또 일찍은 안 넣어주거든요. 인테리어 공사 끝나야 들어오거든요. 먼지도 있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개원을 하셔야지, 장비 들어오고 교육한 다음에 개원을 하셔야죠.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하면 안 돼요. 촉박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신고 등록인데, 장비가 들어온 다음에 1년 번호로 등록을 해야 되고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가 안 된 장비를 사용했다가 나중에 청구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2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료 장비 업체에서 이런 신고 등록 절차를 잘 도와주는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신고를 필히 해야 되는 제품들은 그 업체들이 다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고 양식까지 다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얘기 듣기로는 뭐 그런 걸 안 해주는 업체들도 있다라고 듣긴 했는데 저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보통 제가 같이 거래해서 컨택해서 소개한 업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잘 원장님들을 보필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장비 신고 등록까지 했어요.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AS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사실은 장비 구매 선정 때부터 AS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액도 금액인데 AS를 어떻게 해주는지가 정말 핵심인 것 같은데요. AS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게 원장들한테 유리할까요? 기본적으로 그 판매사에서 그 제품에 대한 보증하는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이 보증 기간 동안 그 보증의 내용에 대해서 유상과 무상 보증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인지를 하시고 구분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AS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예를 들어 제품이 고장이 났을 때 제품을 보내야 되는 건지, 수리하는 AS 하는 사람이 직접 와서 수리를 해준다는지, 아니면은 그 제품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대체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그 판매사와 직접 이제 얘기를 하시고 입장을 들어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AS 내용에 대해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거나 미진한 내용이 있으면은 계약 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요청을 해서 추가를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이 보증이 끝난 이후에도 대충 뭐 어느 정도까지 원활하게 부품 공급 등 원활한 AS가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원장 입장에서는 AS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네, 보통은 1년이죠. 네, 보통 1년이고 그 금액마다 다른데 아까 2부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AS 비용까지도 판매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AS 기간을 늘려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고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어차피 가격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뭐 길면 길수록 좋은데 사실 AS를 길게는 안 줘요. AS 기간을 보통 1년인데 길게는 안 주는데 저는 뭐 가격을 좀 막 무지막지하게 할인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가격을 드리고 AS 기간을 좀 더 늘린다든가 네. 또는 이제 AS 항목을 조금 늘린다든가 무상 AS 항목을 좀 늘린다든가 그런 협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원장님들은 보통 기계가 고장이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기계는 고장이 항상 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제일 황당한 경우가 갑자기 고장이 났는데 이게 수리가 안 되면 그날 영업은 끝난 거거든요. 그 엄청 타격이 큽니다. 생각해 보세요. 왔어요. 환자가 왔는데 고객이 왔는데 그날 진료가 안 된다고 그러면 다음에 그 병원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신뢰도가 완전히 추락할 수도 있는 건데 검사하고 대장내시경 검사한다고 장 다 비우고 왔는데 내시경이 고장이 나서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스코비 렌즈가 직원 실수로 깨져가지고 스코비 안 보여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AS의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까지 원장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고장이 났을 때 대체품 얘기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고장이 나면 빨리 와서 수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로 어떤 그 조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대체품을 가져와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유가 돼서 더 여유 장비를 사면 더 좋죠. 예치경으로 치면은 스코프를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사면 더 좋죠. 근데 재력이 돈이 안 돼서 하나밖에 못 산다고 했을 때 하나가 3천만 원 넘게 하니까요. 3천만 원짜리 하나 사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체품을 가져와서 대체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가져가서 수리할 때까지 그 대체품을 쓸 수 있게 해준다든가. 그리고 내시경도 보면 중간에 점검하러 한번 보내야 되거든요. 와이어가 좀 늘어나는 느낌이 들었다든가 중간 점검을 하러 보냈을 때 대체품을 빌려준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계약을 할 때 잘 협상을 잘 해서 사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중고품인 경우에는 이게 부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생산한 지가 오래되면은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할 부품이 없어서 단종이 돼버렸다든가 이러면은 뭐 중고를 사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중고 업체에서 뭐 연식이 굉장히 오래된 제품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제품이 단종이 되면은 부품은 그래도 한 10년까지 나오지만 그래도 제품이 뭐 의료 장비들도 워낙 오래 쓰시는 장비들이다 보니까 뭐 한 20년 쓰시던 제품을 갖다가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서 부품이 없으면은 부품 생산이 단종이 돼서 없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중고업자들은 기존에 단종된 제품들 몇 개를 모아서 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기존에 뭐 다른 데서 또 그런 단종된 제품에서 또 부품을 찾아서 빼내서 쓰던 부품을 갖다 사용해서 공급하거나 이게 항상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중고품은 좀 더 AS를 명확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이제 중고업자한테서 원장님도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셨지만 AS가 필요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연락이 안 돼서 난처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 제조사나 수입사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그 AS 안내를 받으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물론 비용이 들죠. 그쪽에서 판매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만 어쨌든 제품을 작동을 하게 만들어서 진료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시더라도 가장 빠른 처치법은 그 판매한 판매사랑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메이커의 제조사나 수입사 한국의 수입사로 연락을 취해서 조치를 하시는 게 제일 빠른 피드백을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AS에 대한 좀 고민을 하다 보면 신품을 사시는 경우가 의외로 좀 있어요. AS 때문에 중고를 안 사시는 경우가 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중고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한 다음에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고 소위 먹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샀는데 연락이 안 돼.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너무 그 마진 없이 막 계약을 너무 단가를 낮춰서 계약을 해도 연락을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고 판매상이 계속 그 영업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영업이 안 돼서 폐업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인테리어도 그렇고 폐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인테리어가 깜짝 놀랐는데요. 뭐 먹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폐업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서 뭐 중고 제품을 담당하는 의료 장비도 마찬가지고 의료 장비가 소규모로 하는데도 의외로 좀 많더라고요. 네. 영세하죠. 네, 소위 그래서 정말 힘들게 운영되는 업체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주로 쓰는 전략이 단가를 낮추고 싸게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일단 따고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한번 어긋나면은 힘들어지는데 원장님이 그게 이제 개입이 되면 그런 업체랑 원장님이 계약을 하시면 원장님이 고스란히 피해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답변을 좀 해주셨는데 AS에 대한 계약 조건을 놓치고 계약을 한 경우에 업체에서 나 몰라라는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데 제조사랑 직접 연락을 해야 되는 거군요. 제조사나 수입사 아니면 직영 그 제조사나 수입사에서 운영하는 직영 대리점하고 연락을 해야 되고 제품 자체에 무상 AS 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AS의 워런티는 판매사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네네. 그 판매사 문제가 생겨서 그쪽을 직영 대리점이나 뭐 제조사나 수입사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비용이 발생은 하겠죠. 자, 원장님들이 오해를 되게 많이 하세요. A라는 장비를 샀다고 했을 때 내가 계약한 건 A 제조사나 판매사가 아니라 내가 A 제품을 취급하는 그 회사랑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약을 한 회사랑 나랑 판매한 데랑 나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분하고의 관계지 그 A 제품을 만든 제조사와의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틀어졌을 때 내가 이렇게 제조사랑 연락을 했을 때 이렇게 수리를 하게 되면 돈을 드려야 돼요. 수리비를 드려야 돼요. 이거는 AS 보장기간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게 조금 복잡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본 혈압계라든가 이제 시중에 파는 일상적인 혈압계라든가 뭐 체온계 뭐 이런 뭐 오므론에서 판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그 제품 자체에 이 제품은 보증 기간이 1년입니다라고 하면 그 본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고. 근데 예를 초음파나 내시경이나 거기에 스티커로 이 제품 보증 기간이 얼마입니다라고 부착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이 1년 동안 내가 AS를 무상으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 판매를 했던 그 회사랑 그 하는 거고, 만약에 거기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 판매회사가 그거를 자기네들이 직접 고치거나 아니면은 본사의 AS 센터로 자기들이 보내겠죠. 그래서 발생한 비용을 그 판매사가 부담을 하는 거고, 그 보증 기간 동안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서 조금 더 세분화,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AS 기간이 2년이다, 워런티 기간, 무상 보증 기간이 2년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1년은 본사에서 보증을 해주고 나머지 1년은 판매사에서 보증을 해주고, 이게 다 장비마다 약간씩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증이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되는 건지도 다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제품을 사실 때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거냐도 미리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 생각을 잘 안 해요. 제가 인테리어 파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입지 계약을 할 때 내가 폐업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이게 폐업을 했을 때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계약서에 넣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개원을 할 때 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망했을 때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할 거냐를 계약 기간을 안 넣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장비도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계약서에 다 명시를 해놔야지. 그래서 그 계약을 유리하게, 원장님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좀 이렇게 좀 정직하고 솔직하고 성실한 업체랑 계약을 하는 게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진짜 먹튀하고 계약하고 뭐 나 몰라라 하면은 원장님이 고스란히 피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기계가 안 돼서 지금 뭐 초음파가 뭐 문제가 생겨서 안 되는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이러면은 난감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화를 해서 바로바로 궁금한 거 있으면 AS 해주고 어떻게 하라 심지어 원격으로라도 이렇게 해주고 이런 데가 있어야 되고, 아까 직원 교육 얘기도 했지만 직원이 계속 바뀌거든요. 진짜 자주 바뀝니다. 개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은 엄청 자주 바뀌어요. 그러면 바뀐 직원의 교육을 직원이 직원한테 해주면은 또 놓치는 것도 있고 미스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비 교육 담당자가 와서 다시 새로운 직원한테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직원이 너무 자주 바뀌면 또 안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도 계약서에 좀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잘 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품 장비에 비해서 중고 거래 시에는 더 주의해야 될 점이 많다고 하던데요. 아까 좀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사실 중고 제품을 안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뭐 1부, 2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구성의 문제 때문에 약간 뭐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그래도 이제 정말로 필요한 모델이 신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중고를 구입하셔야만 한다면은 모든 의료 장비들은 뭐 법적으로 제품마다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라고. 이게 다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정품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서 이 제품이 고유 번호가 가지고 있는지. 그래야지 그 고유 번호가 있어서 정말 큰 회사의 제품, 그러니까 메이저 회사의 제품이고 그 좋은 제품이라면은 이력 그 고유 번호만 가지고도 본사에서는 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했는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골프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B품으로 돼 있어서 라벨이 홀로그램 라벨이 없으면은 AS 못 받잖아요. AS 제대로 못 받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리퍼비시라고 해서 뭐 재조립된 제품들이 정식 그 업체를 통해서 제조된 게 아니라 뭐 중고 업체를 통해서 제조된 거라 그러면은 뭐 라벨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AS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라벨 확인, 그 시리얼 넘버 확인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은 이 제 장비의 이력, 어느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됐는지까지도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들, 수리 부품들이 언제까지 나오는지, 단종 지금 원활하게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 장비도 자동차랑 이제 비슷한 면이 있어서 제품이 깨끗하고 광난다고 해서 이 제품이 새 제품처럼 작동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치 전이나 아니면 적어도 설치 바로 후에 시험 작동을 해보고 대금을 지급하는 게 맞죠. 중고 제품은 뭐 체크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근데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처럼 중고를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사더라도 방금 김성근 대표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다 체크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중고 제품 사서 고생하시는 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엄청 많이 봤습니다. 새 제품은 예를 들어 신품 같은 경우에는 했는데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뭐 에러가 자꾸 난다거나 뭐 사용하다가 얼마 안 되면 야해 다른 새 제품으로 바꿔 오잖아요. 근데 중고 제품들은 그렇게 해주는 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중고 제품 샀다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뭐 수리비 때문에 중고 제품 산 거 후회하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AS는 중고로 제품을 사실 때는 AS는 특히나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제 메이저 장비, 핵심 장비 두세 개는 좀 직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내시경, 저는 이제 내시경이랑 초음파가 주요 장비니까 내시경은 직접 내시경이랑 직영이랑 제가 계약을 해서 체결했고, 초음파도 직영이랑 체결했고, 나머지는 김성근 대표님한테 다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직영을 추천하고 직영이 판매가 안 됩니다. 거기 그 회사에서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가 장비들은. 근데 뭐 내시경은 직영으로만 판매하는 데도 있지만 또 이제 1등이 아닌 2등, 3등, 4등 이런 데는 대리점한테 다 풀어가지고 어떻게든 경쟁시켜서 대리점에서 계약을 많이 따오게 하니까 직영을 안 하는 경우도 좀 많긴 하더라고요. 직영은 또 직영대로 하고, 내시경 서열 2위, 랭킹 2위를 보면 직영은 직영대로 하고 대리점은 대리점대로 줘가지고 경쟁시켜서 어떻게든 1등을 이기려고 막 하는데, 메인 제품은 직영으로 좀 계약을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3부의 세 번째 파트로 의료 소모품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대본에는 없는데요. 뭐 워낙 우리 의료 소모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개원하실 때 의료 장비가 핵심이긴 해요. 거의 덩치도 크고 고민할 게 많은데, 사실 개원을 이제 의료 장비를 큰 걸 정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의료 소모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료 소모품이 매달 계속 비용이 발생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의료 소모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원장님들은 큰 몇 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 비용이 많이 드는 장비만 고민하시지, 이제 앞으로 소소하게 들어갈 의료 소모품 얘기는 고민을 잘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 GI 메디테크가 소모품도 하시잖아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우선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개원을 하시게 되면은 소모품에 들어갈, 병원에 들어갈 소모품의 종류를 리스팅하면은 한 100가지가 넘어갑니다. 아까 1부나 2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즈도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되고, 주사기도 뭐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되고, 뭐 글러브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그 사소한 필요한 제품들이 한 100가지가 넘어가는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지면은 처음에 일반 개원하시면은 뭐 10,700에서 1,000만 원 정도만 필요하시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장비에 비해서는 돈도 아닌 거죠. 돈도 아닌데, 이제 문제는 이게 처음에 세팅을 하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소모하고 또 사용을 하시고 또 재고 확인도 계속, 관리도 계속 하셔야 되는 그런 비용에 비해서는 손이 많이 가는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의료 장비 선정을 할 때, 장비 업체 선정을 할 때 소모품도 좀 같이 취급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취급하는 GI 메디테크 입장에서는 괜찮은가요? 저희는 원래는 소모품만 했었습니다. 소모품만 납품을 하다가 병원에서 이제 장비도 같이 개원을 할 때 필요하시다 보니까 뭐 하나 둘 이게 추가가 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장비들에 대한 판매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고 그런 어떤 커뮤니티도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었는데 두 개를 같이 전부 다 같이 한다 그러면은 원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편한 부분이 있죠. 소통하시기에 뭐 이것저것 따로따로 불러서 물어보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장비와 관계되어 있는 소모품도 같이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장비 업체들이 이제 큰 것만 하고 세세한 거는 안 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뭐 중요한 핵심 장비들 계약 다 하고 이제 병원 개원할 때 필요한 세팅들 혈압계나 뭐 여러 가지 세팅들 다 하고 나면 장비 업체들이 이제 빠지는 경우가 의외로 있고, 그 뒤에 이제 소모품은 원장님들이 직접 다 챙겨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서 같이 하는 데가 어떨까라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장비를 하는 업체에서 가끔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마진이 좋은 마진이 좋은 소모품만 몇 가지를 이제 자기들이 하겠다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장비 가격을 좀 더 할인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거기서 보면은 그 소모품에서 가격 마진을 취해서 그 장비 가격 깎아준 거를, 그 할인해 준 거를 갖다가 다시 보상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너무 깨놓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뭐 요즘 너무나 많이 이제 만연해 있고, 요즘 또 장비 회사들도 경쟁이 많이 심해지다 보니까 소모품 쪽으로 많이 눈을 같이 이제 함께 하는 걸로 눈을 많이 돌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해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모품의 종류가 너무 많고 너무 자잘하고 그거에 비해서 금액은 작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효율적으로 신경 써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한다라고 하지만은 정말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모품 납품이나 뭐 이런 관리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하는 업체들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제 어떤 거냐면,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좀 망설이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비를 할인을 좀 많이 해줘요. 장비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줄이는 거죠, 업체에서.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는 장비로 마진을 별로 안 남기면서 좀 싸게 해주는 대신에 의료 소모품에 대한 계약을 같이 하면서 의료 소모품은 마진을 많이 남기는 거죠. 근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의료 소모품이 전체 비용이 많지는 않으니까 뭐 여기에서 조금 뭐 하더라도 장비에서 많이 아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의료 소모품은 계속 쓰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보면 진짜 조삼모사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오히려 장비에서 남긴 마진보다 의료 소모품 계약을 너무 마진을 많이 주면서 계약을 한 것 때문에 병원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견적을 넣을 때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원장님 이거 되게 저희 내시경 장비 되게 좀 싸게 해주는 대신에 저희랑 뭐 1년치, 2년치, 3년치 내시경 소모품 관련된 거를 우리 거 쓰는 걸로 계약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면 그 소모품 비용이 나중에 개원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쪽이 훨씬 비싸다는 거죠. 저기는 엄청 저렴한데 여기가 너무 과도하게 비싸게 책정이 돼 있는 거를 아시고 이게 이제 조금 속았다 이런 생각을 드시는 분. 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병원은 손해인 거고 음. 환자가 적으면은 병원이 이득이 취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조삼모사 똑같습니다. 가격을 싸게 해준다 아니면은 뭐 AS 기간을 늘려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제안들을 하는데 업체가 뭐 굳이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 소모품 업체를 선정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뭐 중복되는 얘기겠지만 강조해 주신다면. 소모품 업체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라기보다는 우선은 뭐 조금 이런 업체를 선정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소모품 업체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제품군들을 다양하게 다 취급을 하고 있지만 원장님들이나 간호 선생님들이 필요한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필요한 제품들을 갖다가 요청을 했을 때 그 제품이 워낙 소모품 수십만 가지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제 병원에서 계약한 업체하고 거래를 하는데 그 계약한 업체가 그 제품을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안 가지고 있을 수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주는가. 그 제품을 끝까지 찾아서 구하거나 아니면 국내 없거나 해서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대안책을 갖다가 이제 발빠르게 찾아준다거나 이렇게 좀 성의 있는 응대를 하는 것. 그런 업체들이 좋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약속된 기일에, 약속된 시간에 제품을 문제없이 납품을 해주는가. 그런 경우가 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조금 해주는 것 같다. 나중에는 택배로 보내다가 나중에는 제품도 택배로 뭐 보내고 뭐 별로 이제 병원에 신경도 안 써주는 것 같고 뭐 이런 업체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는 초도는 물량이 많다가 나중에는 뭐 적어질 수도 있겠죠. 병원이 좀 안 되거나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굉장히 뭐 적은 마진으로 뭐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업체는 그런 게 좀 한결같아야 되는데 인터넷 판매 업체하고 뭐 대동소이하게 하는 업체라고 하면은 굳이 납품을 받을 필요가 없죠. 시장 가격이. 맞아요. 하여튼 뭐 인터넷으로 의료 소모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이제 좀 믿을 만한 업체랑 계약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앞에서 여러 번을 해서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의료 소모품은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게 싸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쭉 같이 함께 걸어갈 동행할 협력자로서 업체를 선정해서 의료 소모품을 구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앞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게 또 재고 관리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특히 원장님들이 개원을 하면 이 물품을 구매는 하는데 그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는 남은 재고가 있는지 또는 부족한지 아니면 유통기간이 지났는지도 체크를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로 많은 원장님들이 유통기간이 지나서 폐기하는 게 의외로 좀 있어요. 특히 뭐 약이라든가 수액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원장님이 주문은 했는데 안 쓰셔서 지금 이제 날짜 지나서 폐기 그러면 그거 다 손해거든요. 그리고 안 쓰는 소모품 잔뜩 주문했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잔뜩 주문했는데 이게 사용을 안 해서 나중에는 뭐 정말 그런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반품도 받아주고 인터넷 하면은 반품 안 받아주잖아요. 시기가 지나면. 그리고 그런 걸 좀 체크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I 메디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화요일마다 들어오잖아요. 화요일마다 들어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들어오셔서 뭐 필요하면 바로바로 보내주기도 하시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좀 체크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이러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직원들이 하면 참 좋은데요. 직원들이 하는 게 한계가 좀 있기는 해요. 또 바뀌기도 직원들이 또 바뀌기도 하고 그 새로운 직원들은 또 모를 수도 있고 그런 저희가 오히려 이제 새로운 직원보다는 병원이 어떤 제품을 많이 쓰고 어떤 걸 하는지 훨씬 더 잘 알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단독으로 뭐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직원분들하고 결국은 이제 같이 협력해서 조금이라도 미스가 덜 나도록 뭐 최선을 다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칙은 원장이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재고 관리든 뭐 물품 구매든. 근데 원장이 편하려면 개원하고 나서 신경 쓸 게 안 그래도 너무 많은데 지금 뭐 직원 관리, 마케팅 관리, 뭐 경영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병원이 안 돼서 너무 힘든데 병원이 바빠서 너무 힘든데 이 물품 재고 관리까지 소모품 관리까지 장비 관리까지 신경 쓰기에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런 역할 분담을 좀 나눠서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힘이 되거든요. 저 앞서서 이제 병원 경영 개원을 전투라고 비교를 했는데 이제 내가 왕이고 내가 전투에 임하는데 옆에 장수가 없으면 오른팔 왼팔이 없으면 왕 혼자서 다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결국 팀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왕은 진료하고 환자한테 올인하고 나머지 것들을 좀 역할 분담을 해서 직원도 맡고 김성근 대표도 좀 맡고 다른 전문가들한테 좀 맡겨서 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우군이 필요하다. 아까 제갈공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원장이 너무 힘들다. 없을 수 있지요. 없어도 해낼 수는 있죠. 근데 원장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몇몇 이렇게 이제 신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른팔 왼팔이 좀 있을 때 병원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 건 주고, 드릴 건 드리고, 받을 건 받고 이런 관계가 저는 전문가와의 관계에서 상생의 원칙이 아닐까, 비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 혹시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 방금 뭐 원장님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장님들은 진료에 집중을 하게끔 만드는 게 주변 사람들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진료에 집중을 해서 좋은 진료를 하셔서 그게 소문이 나서 환자가 많이 들어와야지 병원도 잘 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마음 편하고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앞서서도 얘기했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병원 경영에 있어서 진료가 차지하는 부분은 20%밖에 안 됩니다. 병원 경영을 할 때 진료 말고도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원장이 그런 걸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의료 장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의료 소모품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신경 쓸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 전문가를 두고 원장이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경은 써야 되는데 전문가가 같이 할 때 원장의 부담감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 네 역할을 끌 때 혼자서 끙끙 끌지 마시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오르막도 괜찮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파트너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사실 의료 장비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뭐 네 번째로 우리가 의료 장비가 중요해?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저는 자금 대출, 세무, 노무, 행정보다 더 의료 장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덩치도 크고 금액도 크지만 결국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 오른팔 왼팔의 한 축이 의료장비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질문 우리 김성건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개원 과정에서 의료 장비 구매 등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신 그리고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원을 하시려는 뭐 원장님들은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이거 말고도 의료 장비 말고도 입지, 마케팅, 인테리어 뭐 여러 가지들을 신경 쓰셔야 되는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일이고 다 어려운 일이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까지 개원을 하셨던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다 슈퍼맨이라서 그렇게 하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렵지만 다 잘해내실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열심히 어렵겠지만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그럼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한번 얘기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8개 파트의 전문가가 8개의 그 합판으로 만든 큰 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8개의 합판으로 큰 원형의 통을 만들었고 거기에 물을 담을 거예요. 그런데 그 8개 중에 하나라도 부서지거나 또는 판자 길이가 짧으면 물을 많이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림으로 준비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개고생의 영상 편집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투자를 못해서 제가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8개의 전문가의 도움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다 어우러질 때 큰 원통이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료 장비 시작할 때 서두에서 원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떻게 보면 병원이 잘 되고 안 되고의 흥망성쇠는 원장이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김성건 대표가 잘 도와줘도 원장이 제대로 안 하면 병원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전문가들 몇 분이랑 모여서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결론이 그거였어요. 입지 전문가, 인테리어 전문가, 뭐 장비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 흥망성쇠는 키는 원장이 쥐고 있다.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이다. 결국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무섭더라고요. 결국 병원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원장 탓이다 이렇게 들려가지고 되게 무서웠는데 그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대신에 옆에서 8명이 도와주려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셔야 되고요. 그 전문가와 개원을 준비하고 병원 경영을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인연이 돼서 김성건 대표님께서 의료장비 파트를 얘기해 주셨지만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 좋은 사람하고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여러 사람을 만나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의료장비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개원이 잘 준비가 되고 또 성공적인 개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는 기회가 되면 4부에서 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긴 시간 할애해 주신 김성건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밑에 자막으로 연락처 남길 테니까 직접 만나보세요. 뭐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결국 의료 장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여러분들의 진료 방향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영역이거든요. 오늘 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